사실 거의 약간 그걸 끌어다 왔어요. 그 어떤 걸요? 위키 친구랑 나무위키? 네, 위키 친구랑 이런 걸 끌어다 왔는데 그럴 수 있죠. 와이파이를 한번 체크하고. 안 보이네. 보이세요? 아니요 그냥 무료 5G 작업해요. I love 폴리원. 여기도 있는데. 안 보여. 이거 그거야, 토일렛. 아 근데 여자들이 진짜 많다 카페. 아무래도. 여기는 와서 책 읽고 뭐 이러기 괜찮아. 그니까.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 근데 책 읽기엔 너무 시끄럽지 않나? 난 책은 조용한 데 읽어. 일하는 거는 이제 막 다른 데서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서브스턴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뭐 줄거리는 다들 보셨으니까 패스하고요. 결론적으로 약간 이제 핵심을 얘기하자면 외모지상주의에 더해가지고 늙음을 거부하고 약간 혐오까지 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린 영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그 감독의 되게 엄청난 감각적인 연출이랑 그 데미 무어의 그 엄청난 연기력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엄청나게 걸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칸 영화제에서도 이제 수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저희가 저번 주에 잠깐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감독에 대한 인터뷰, 감독이 한 인터뷰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보고 그러긴 했는데 감독은 어찌됐건 이게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첫 번째 그 리벤지라는 그 영화로 이제 엄청난 이제 좀 성과를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건데 그 복수의 약간 제 2편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 감독님이. 아, 약간 그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 만들었던 영화의 차기작. 그러니까 그 복수라는 키워드로 만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복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 복수의 일환으로 약간 착안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완전히 그게 다른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그 감독님 자체가 약간 페미니즘을 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도 하고 이 글을 작성을 할 때 애초에 자기는 어렸을 때는 되게 남자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나 이런 걸 되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런 걸 갖고 싶어 했는데 어렸을 때 이제 너는 여자아이니까 이런 걸 갖고 노면 안 되고 넌 되게 조신해야 되고 어째야 되고 약간 다들 바라는 이상적인 성의 그게 있잖아요. 보수적인 그런 거를 이제 강요받아 왔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되게 많이 불평등하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 나아가서는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고까지 그 감독님은 느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뭐 글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터뷰를 보면 약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명확히 얘기한 게 약간 여성의 뭔가 그것이 인식되는 방식에 대한 복수라고를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공공장소나 이런 데서 남자들은 뭐 사실 어떤 행동을 하도 그렇게 뭔가에 지탄을 받지 않는데 되게 여성에 관해서는 되게 너무 야하게 입으면 되게 뭐 속된 말로 뭔가 술집 여자 같다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되게 뭐 지나가다가 되게 뭐 못생겼다 이런 인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남자들이 지나다니거나 그 남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성인 우리도 여성한테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은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더 잘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엄청 컬러풀한 색감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는 팝아트, 그러니까 팝적인 느낌을 가미하기 위해서 그런 색감을 되게 많이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팝아트? 네네, 팝아트나 아니면은 맞나? 팝아트? 팝아트였나요? 네, 팝적인.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찌됐건 이 사람이 영화 되게 오마주한 게 되게 많아가지고 보면은 그 복도 같은 것도 그 샤이닝 오마주 하는 거고 그 피바다 되는 것도 그 체리를 상징하는 거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전반적으로 다른 친구들이나 전에 얘기를 나눴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다 얘기를 했던 게 사실상 이 감독이 의도했던 거를 어렴풋이는 다 느끼고 있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감독은 그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여성의 불합리함이나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조금 더 강요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게 막 잘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다른 것들에 좀 묻혀 보이기도 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좀 과하게 연출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주제성이 좀 흐려진다 오히려.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뒤에 후반부에 있었던 그런 계물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극을 볼 때는 되게 뭔가 얼토당토하지 않고 왜 후반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감독의 의도를 좀 알고 나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하게 돼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얘기들을 쭉 혹시 더 아니요, 없어요. 요약해주실 부분이 없다면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 쭉 얘기해주신 거를 봤을 때 저도 되게 구도나 이런 거에서 좀 세트 같다고 느끼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세트고 뭔가 이게 좀 과하게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특히 이 하비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제작사의 사무실, 복도 뭐 이런 구도나 이런 게 굉장히 세트처럼 그려졌잖아요. 사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말 파티 뭐라 해야 되죠? 뉴이얼스 이런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막 하비가 이제 우리 제작사 이사진들이라고 데려오는 그 백발의 백인의 노인들, 약간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구도 자체나 이런 게 굉장히 만화적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애초에 그 약물의 소재 자체나 흘러가는 구도 자체가 전 되게 잔혹 동화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해주신, 정리해주신 이 내용에도 좀 아름다움과 젊음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증오가 백설공주와 왕비의 약간 현대 버전처럼 그려졌고 팝아트의 환경을 좀 가지고 와서 미술적으로 녹였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잔혹동화라고 느낀 부분이 좀 맞닿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렇기에 저는 이제 3부 몬스트로가 나오는 그 3부 자체가 뭔가 그냥 동화의 결말처럼 느껴져서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미술적인 요소라든가 비유적으로 이미 표현된 이제 구도, 관계성, 그리고 이제 좀 과하게 표현됐던 그런 연기라든가 연기도 저는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하비가 막 당연하게 너는 막 여성이라면 뭘 갖춰야 되고 외모가 있어야 되고 막 그리고 오디션을 볼 때도 막 있는 게 다 제자리에 있고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되게 직접적이고 과하게 그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직설적이면서도 비유적인 좀 동화, 잔혹 동화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뭐 내용적으로나 미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3부가 저는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너무 선을 넘는다? 느껴지진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고편이나 내용들을 좀 모르시고 간 대중들의 반응에 있어서는 3부가 좀 너무 이질적이다. 약간 계속 몰입해서 보다 거기서 몰입이 다 깨졌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 동화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볼 때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맞다 그런 식의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사실 저는 이제 그 여성성 플러스 요즘에 자아찾기를 일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관점이나 그쪽 시점에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저번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수가 데미모어를 폭력적으로 되게 짓밟잖아요. 엄청 피가 막 철철 날 때까지 때리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폭력적인 장면을 생각보다 잘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내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사실은 수랑 데이브 엘리자베스랑 똑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거고 자기의 한 부분인 건데 자기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내가 나를 뚜드러 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너무 폭력적으로 다가와서 그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약간 뭐지 하면서 좀 불편하다가 근데 그런 의도를 담은 것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이질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몬스터 그 부분에서 그 경비원이 그 여자를 들어보내주잖아요. 그 괴물이 된 여자를. 그게 굉장히 내 입장에서 너무 설명이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네. 그게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그 뒷부분이 완벽하게 해석이 되는데 그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그걸 왜냐면은 이 여자는 되게 뭔가 엄청 두근두근하고 뭔가 내가 느꼈을 때는 어쩌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도 될까?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처음에 그 경비원에서 그게 막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여기서 뭔가 경비원이 뭔가 다른 반응이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들여보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무대에 섰을 때 또 그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자들이 이의 모습이 이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조차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고 그 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굳이 넣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전 일단은 이거 두 개 다 약간 욕망을 어떻게 감독이 연출하고 싶었냐에서 저는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대하고 내가 과거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래가 근데
근데 이제 과거의 나라고 볼 수도 있는 엘리자베스를 수가 파괴하는 장면은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어찌됐든 엘리자베스가 욕망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떠밀어서 수라는 존재가 탄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젊어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그러니까 세상이 지향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좀 지나친 열망, 욕망이 어찌됐든 수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으니까 그게 어찌됐든 그 떠미는 행위 자체가 수를 만들었던 행위 자체가 나를 폭력적으로 대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비유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폭력성이 과해지면 그 욕망의 자아가 비대해졌을 때 그게 나를 어떻게 파괴시키는가를 이미지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잔인함이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사실 한 번 치고 좀 잔인하고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가 좀 살아나서 다시 거실로 가서 거실에서도 계속 패잖아요. 피 떡이 될 때까지 패는 그 과정이 약간 좀 많이 잔인하게 느껴졌는데 그 과함이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약간 감독의 연출에 대한 욕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경비를 뚫고 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냥 이거는 무대로 가야 하니까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기 위한 그냥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생각이 든 건 굳이 자기가 그냥 뒷문으로 들어가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라는 인물을 두었다는 것이 뭔가 의미하는 게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을 해보진 않아서 이거는 좀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에 가서 피를 뿌린다 이런 장면은 저는 이게 엘리자베스를 수가 처참하게 피떡이 될 때까지 했던 장면의 연장선으로 어찌됐든 이 욕망을 그럼 만든 주체가 무엇인가 이 욕망에 엘리자베스가 뛰어들어서 수라는 괴물을 만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이 욕망을 만든 주체는 물론 뭐 합의도 있지만 합의와 제작사와 그 이사진들과 이런 사람들의 욕망도 있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을 원했던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에게만 막 응원하고 막 맨 처음에 시작하자는 그렇게 막 카메라가 막 비추면서 여기 봐주세요 엘리자베스 말하면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만 비추는 그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과 그 대중들의 욕망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게 당신에게 뭔가 원인이 있다라는 식으로 피를 그쪽으로 뿌리게 된 그 연출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것도 좀 전 길게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전 3부 자체가 좀 길게 느껴지긴 했어요. 3부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고 설명적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1, 2부에 비해서 3부의 설명이 되게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길게 가져가고 그게 다 감독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거기에 좀 아쉬운 거는 그 엘리자베스의 그 시선이나 아니면 그 감정들을 조금 더 그렇게 길게 보여줄 거면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이 확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뭔가로 점점 증폭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확 이입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얘는 도대체 뭐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저기를 가는 거야? 약간 그 욕망의 도를 지나친 건지 아니면은 이 모습이라도 자기는 그 무대를 위해서 서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의 착각에 빠져 이게 되게 아름다워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건지 이게 사실 되게 내 입장에선 되게 애매모호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그게 명확히 해소가 안 된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의 뭔가 그들의 반응은 내가 인지한 거랑 똑같은데 그 이후에 얘가 하는 행동들이 되게 전혀 내가 예상치 못하고 왜냐면은 그 감정을 얘의 감정이 도대체 뭔지를 내가 명확히 모르겠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니까 되게 지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또 그 헐리우드 거기를 가가지고 맞아요.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명성을 좀 쫓았던 건가? 라는 생각도 되게 들기도 하고 이게 복합적이게 되면서 그 나무 뒷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명확히 주된 내용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 왜냐면 또 그런 것도 있잖아. 왜냐면 뭐 거기가 베이고 나서 또 다시 그 새로운 육체가 또 다시 생겨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게까지 또 새로 생겨났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친구랑 이제 보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친구는 그렇게 봤더라고요. 마지막에 몬스로가 무너지면서 해체가 되면서 저는 그 해체되는 장면이 좀 재밌었던 게 엘리자베스가 막 자신의 욕망을 표출할 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닭고기 요리를 만들고 닭을 해체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닭처럼 느껴졌어요. 그 몬스로가 분해되는 그 과정이 뭔가 닭을 해체하는 것 같은, 고기가 이제 그 덩이덩이로 해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 욕망이 해체됐을 때 마지막에 뭔가 핵처럼 얼굴만 남아가지고 이제 기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 수와 몬스트로는 죽고 엘리자베스의 그 욕망, 처음 욕망만 남아서 그 얼굴만 남았으니까 그게 결국에 거기까지 가지만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느꼈고,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해석을 했던 건 그게 맨 처음 컷과 이어지잖아요, 케첩과. 근데 케첩도 사실은 햄버거라는 게 식욕과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막 먹고 싶었던 건데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거잖아, 쏟아지는 거고, 그걸 수습하려고 했지만 수습이 안 된 채로 이제 그냥 그 빗질 하나로 없어지지만 그게 흩뿌려지고, 또 그 사람의 욕망도 약간 이루고 싶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케첩처럼 그냥 한 번에 사라지는, 약간 뭔가 되게 신기루를 쫓았던 욕망이었다라는 것처럼 저는 그려진 것 같아서. 되게 욕망에 포커스를 주셨군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연결이 많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뭔가 햄버거도 그렇고.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랬다. 근데 확실히 잘 찍은 작품이긴 하다. 맞아요. 그 제가 보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쓸모없는 컷이 없다. 아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내내 와, 내가 쓸모없는 컷을 찾아내리라 하는 도끼 눈으로 봤거든요. 도끼 눈으로 봤는데 정말 쓸모없는 컷이 없더라고. 정말로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는 의미 없는 컷이 없어서 보는 내내 좀 에너지를 쏟아야 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근데 저는 봤을 거기에서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그 달걀. 좀 달걀, 오프닝이 달걀이잖아요. 그 달걀이 되게 좋았고, 둘이 아니라 하나다. 약간 그 멘트 자체가 되게 엄청 좋았던 게, 자꾸 사람은 계속 나를 찾아다니잖아요, 항상.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때도 그렇고 아마 40대 때도 그렇게 될 것 같고, 항상 나에 대해서, 난 누군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좀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저 사람들이랑 좀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좀 모습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다 나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약간 조금 그 개랑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약간 이 말이랑 좀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모습도 나고 저 모습도 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실 똑같은 수도 사실 개의 모습인 거고, 맞아요. 엘리자베스도 엘리자베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좀
요즘 또 그런 시점에서 나를 찾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또 좋지 않은 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보느라 집중하면서 봐가지고 영어 이제 대사를 영어로 된 대사를 막 주의 깊게 듣진 않고 한글 자막을 따라가기 바빴었는데 영어 대사에서는 엘리자베스가 수가 엘리자베스를 칭하는 게 3인칭으로 많이 부른대요. 근데 한글 자막에서는 그게 그렇게 표현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 주어를 다 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보통 그 엘리자베스가 전화하면서 이제 그 약을 준 주체에게 전화를 하면서 이제 막 그녀를 이러면서 3인칭으로 맞아요.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극히 일부분이고 사실은 전반에 걸쳐서 그 수를 자신과 별개의 존재로 계속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는 감독도 그런 부분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결국엔 다 뭉쳐지잖아요. 몬스터로. 그 메시지도 계속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그 욕망 자체도 나인 거고 욕망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건데 그 욕망과 나를 하나로 봐야 되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자기 파괴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근데 되게 신선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몸이 왔다 갔다 하면은 기억도 보통은 공유하는 게 대부분의 작품에서의 스토리인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뭘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잖아. 근데 그게 되게 나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느낀 게 기억을 하는 건가? 아니 기억을 했다가 그냥 스스로 분리시킨 건가? 라고 되게 의문점이 드는 포인트들이 있었어. 왜냐면은 처음에는 뭔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왜냐면은 중간에 보면은 그 엘리자베스가 수의 남자친구를 바라봤을 때 그 맞아요. 시선을 보면은 기억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 연기가. 근데 뭔가 나중에 가서는 수는 뭐 엘리자베스 걔가 뭐 이렇게 난장판을 펴왔다, 뭐 엘리자베스는 수가 뭐 이렇게 난리를 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네는 기억을 공유하는 거야, 공유하지 않는 거야. 맞아, 그런 건 좀 불명확하긴 네, 했어. 불명하면서 갈등이 약간 이렇게 생기더라고. 약간 의문점이 생기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초반에는 그 기억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다가 점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아니다라고 인지를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너의 삶, 나의 삶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보면은 처음에 수한테 갔다가 엘리자베스가 돌아오고 나서 처음으로 전화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막 불평불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기억해라, 당신은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별개의 존재면 그렇게 맞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메시지에 공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아니 나랑 걔랑 진짜 다른 사람이다. 근데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그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명확하게 수가 됐을 때 엘리자베스의 이제 자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잊고 사는 거고 엘리자베스도 수의 기억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본인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니까 그걸 이제 별개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받아들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기억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나 점점 이제 삶이 자아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 욕망으로 점철된 세계가 본인의 그 코어의 자아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아니었나. 정리하는 원래 유튜브 예고편으로 봤을 때는 저 기억 공유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영화를 볼 때는 잘 안 보이니까. 기억을 공유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서로 헛소리 다른 소리를 하네? 둘이 공유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제 그게 기억했다가 안 하는 과정으로 하면서 이제 달라진 거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감독의 전작을 안 봤는데 저도 안 봤어요, 사실. 궁금해지긴 하네요. 리벤지. 근데 리벤지는 보면은 엄청 피가 많이 나온대요. 아, 그래서, 진짜로? 네. 그래서 그
작품을 할 때 가짜 피를 엄청 끌어다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몇 톤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래요? 응. 10톤이었나? 그러니까 진짜 뭐 약간 거의 약간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긴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기사에서 봤던 건 10톤인가? 이 정도의 피를 썼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만. 그리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느껴졌던 건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 같이 봤던 친구가 물고기랑 이제 도마뱀 이런 것들을 좀 키웠던 친구여가지고 그쪽 분야에 대해 조금 지식이 있는데 등을 뚫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보통의 갑각류에서 그 뭐죠? 그 랍스터. 네. 랍스터가 거의 불로장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몇천 년도 산대요. 아, 그래요? 근데 어쨌든 랍스타가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그 피부로는 계속 불로장생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등을 깨고 나온대요. 아. 등을 깨고 이제 탈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뭔가 애를 낳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탈피의 과정으로 그려지잖아요. 피부를 벗어내고 새로운 존재가 그 안에서 온전한 채로 나오는 거니까 약간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했을 수도 있겠다, 그 내용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욕망이라는 것도 내가 계속 이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거니까 불로장생을 계속 이어나가는 랍스터의 모습과 맞닿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선생님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야자수나 이런 몬타주성의 그런 것도 선생님이랑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야자수가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무성하다가 약간 조금 네. 듬성듬성해지나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 그 남성의 성기나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사실 해석이 있다. 이야기를 친구랑 나눴어요. 저는 그런 것들과 되게 몬타주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무슨 구슬이라고 하죠? 스노우볼에 대한 그 어찌됐건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인기를 나타내는 약간 그것도 되게 주입식으로 많이 나오고 몬타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그러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되게 작품이 관객한테도 조금 약간은 폭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되게 강압적으로 약간 너 이거 봐 이거야 약간 하면서 사운드와 그런 것들이 되게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 자잘한 그 몬타주들이 사실 반복되면서 이게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된단 말이야. 그런 맞아.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맞아. 그러면서 되게 이게 음악이 아니라 사운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이미지와 함께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야. 그 관객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이 생각하는 것들을 관객에게 그냥 주입시키는 작품으로도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불편하고 이럴지언정 감독이 의도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주입이 되고 나오거든? 약간? 그래서 나왔을 때 대부분의 아마 얘기가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그걸 주입시키니까. 그래서 조금은 관객에게 좀 폭력적일 수도 있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것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주입식으로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노란색 코트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되게 단순하게 가고자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전 노란색 코트를 줌으로써 그냥 안에 있는 존재는 달라지지만 얘 겉모습은 사실은 같은 인물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옷을 입히고 다른 느낌을 내버리면 다른 존재로 인식할 수 있으니 같은 존재다라는 인식을 그냥 노란색 코트만 입혀버려가지고 사실 옷도 그렇게 많으면서 그리고 수는 얼마나 자신을 꾸미고 싶어요.
더 매력적으로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가 코트를 입는다는 것 자체는 그냥 연출에 굉장히 그냥 의도적인, 어찌 보면 강압적인 약간 이미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노란색 코트도 나중에 가서는 사실 수가 있지 않잖아요. 그 어느 시점에서. 그쵸, 맞아요. 그것도 있고 사실 그 노란색 코트라는 게 사실 그 노른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었다.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 다 의미가 있다. 급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제가 봤는데 CG를 많이 안 하려고 했대요, 일부러. 이게 어찌됐든 여성의 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다 보니까 뼈와 살 이런 것도 여기 이제 몸에서 등이 이제 갈라지기 직전에 피부 안쪽에서 이제 막 울퉁불퉁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 모형을 만들고 실제로 안에서 기계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했고, 여기 이렇게 빛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하트 모양의 불빛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그 랩에서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올리브를 막 칼에 굽거나 새우를 먹거나 새우를 이렇게 하거나 이제 뭐 실험실 같은 데서 뭐 노른자에 이제 막 주사를 꽂고 약간 이런 식의 장면들을 최대한 실제로 이렇게 팔에다가 주사를 꽂아서 하는 장면들도 있고, 이런 모형들도 다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할리우드로 기어가는 얼굴에 이것들도 다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돈 많이 들어겠다.